충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7일 청양의 한 마을에서 11명이 코로나19에 집단으로 감염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들은 기존 확진자 2명과 마을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는 등 접촉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청양군 보건의료원이 마을 주민 35명을 검사한 결과 이 중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청양에서는 지난 1일 25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 일주일 동안 18명의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양군은 청양의료원으로부터 개별 통지를 받은 접촉자는 물론 발열 등 이상 증상을 느끼는 주민은 즉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에 근무하는 순경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관련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서부지구대 순찰요원과 서산경찰서 직원 등 71명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해당 순경은 서산 51번 확진자와 같은 카페를 방문했으며 지난 5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산경찰서는 치안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인근 파출소 경찰관과 천안기동대 근무자 등 경찰 인력을 동원할 방침입니다. 8일부터 충남을 비롯한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이미 대유행 단계로 진입했다며 8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에서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금지됩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방역 조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노래 연습장과 실내 체육시설은 밤 9시 이후로 운영이 중단되고 음식점은 밤 9시부터 다음 날 아침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며 카페는 시간에 상관없이 포장과 배달 영업만 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등 모임과 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다음은 각 지자체의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산군의 소식입니다. 예산군 윤봉길 의사기념관이 오는 19일부터 내포 지역의 항일운동을 주제로 특별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예산군 관광시설사업소 충의사팀 김민섭 학예연구사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학예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산군 관광시설사업소 충의사팀 학예연구사 김민섭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예산군 윤봉길 의사기념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국립박물관으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내용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이번 연도 6월 말 국립박물관 등록을 위해 현장 심사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2일 제2종박물관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예산군을 대표하는 최초의 국립박물관으로서 박물관의 기능 강화 및 확대, 전시관 리뉴얼, 교육관 신축 등을 마련하는 확충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윤희사의 업적을 선양함에 동시에 국민들에게 문화생활 증진 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기초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는 19일부터 내포 지역 항일 운동을 주제로 특별 기획전이 시작된다고 하죠. 이번 전시를 마련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좀 짚어주실까요? 네, 오는 12월 19일부터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내포 지역의 항일운동을 기억하다라는 주제의 특별기획전을 2달간 개최합니다. 예산 지역 항일운동사를 재조명하고 애국 선현들에 대한 업적을 선양하기 위해 이번 특별기획전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번 기획전은 윤봉길 의사 기념관이 2001년 개관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특별기획전이자 충남도청에서 지원받은 사업비로 진행되어 독립운동 관련 유관기관, 내포 지역민들과의 학술적 소통과 교류에 큰 의미를 더할 전망입니다. 네, 특별전을 통해서 어떤 유물들을 만나볼 수 있는 건가요? 전시되는 유물은 내포 지역에서 활동한 의병들의 유품을 비롯해 군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안살림꾼인 수당 정정화 가문을 중심으로 준비됐으며 안성 3.1운동 기념관, 개인 소장 유물 등 총 20여 점으로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사의 변천과 상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대여된 유물 중에는 백범김구 선생이 수당 정정화 선생에게 써준 휘호인 춘풍대야 능용물 추수문장 불염진 대련 작품도 포함되어 있어 이번 전시의 대표 작품이 될 전망이며 문화예술계에 큰 관심을 받을 전망입니다.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개인은 별도 예약 없이 관람이 가능하나 단체의 경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고 발열자, 코로나19 유유 증상자, 마스크 미착용자는 입장이 통제됩니다. 네, 개관 이후에 처음으로 열리는 특별 기획전이라서 의미가 더 클 듯한데요. 이 밖에도 기념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또 다른 사업들이 있다면 더 소개를 해주시죠. 2021년에는 백범김구 매연 윤봉길과 만나다라는 주제로 특별기획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구 선생의 유품과 윤봉길 의사의 유품이 함께 전시되어 상해 임시정부 시절 한인애국단의 역할과 긴박했던 당시의 국제정세를 보여주는 전시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관련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군 관광시설사업소 김민섭 학예연구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신문브리핑 예산뉴스 무한정보기사입니다. 예산군이 자치 법규를 지키지 않고 소상공인 특례 보증 사업을 시행해 지적을 받았다는 소식인데요. 코로나19 피해 등으로 긴급 자금이 필요한데도 거주지와 영업장 주소지가 관할 지역에 있지 않다는 불합리한 사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감사원이 누리집에 공개한 도내 15개 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군은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소상공인 등에게 저금리 금융대출 등 특례 보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이 별도 심사 기준을 적용해 소상공인의 금융기관 금전 채무를 보증하는 제도인데요. 군내 보증 금액은 2018년 24억 700만 원, 2019년 24억 200만 원, 2020년 22억 1천만 원 등 모두 70억 1,900만 원입니다.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보면 군수는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 안정자금에 대한 특례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은 2018년 1월 타시도와 타시군에 주소지를 둔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지역의 영업장과 거주지를 모두 두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만 특례 보증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14개 시군도 이왕 비슷한 상황인데요. 보령시만 소상공인 거주지 주소와 상관없이 관할 지역에서 영업장을 운영하면 특례보증 대상에 포함하도록 보령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 협약을 체결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타 지역 거주 소상공인을 제외하는 것은 부적정하다며 해당 지자체들이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 협약서를 조례와 일치시키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태안경찰서 장은효 순경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수칙을 점검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10월 아산의 한 도로 2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3차로로 진로 변경을 시도하는데요. 3차로를 주행 중이던 블랙박스 차량의 측면 부위와 충돌하는 사고로 이어집니다. 3차로 주행 차량을 확인하지 못하고 성급히 진로 변경하다 일어난 사고인데요. 진로 변경 시 미리 방향 지시 등을 켜고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진 않는지 전후 좌우를 꼼꼼히 살핀 후 이동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시죠. 블랙박스 차량 전방으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의 모습이 확인됩니다. 하지만 차량은 그대로 보행자를 치고 마는데요. 상당한 충격이 가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횡단보도까지 가는 것이 귀찮아서 혹은 차가 자주 다니지 않는 도로라는 단순한 이유로 무단횡단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한순간의 귀찮음이나 조급함이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 10월 논산의 한 농로, 블랙박스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순간 좌측에서 튀어나온 자전거와 충돌하는 사고로 이어집니다. 하우스가 두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한 요소로 보여지는데요. 차대 자전거 사고 시 자동차나 자전거 모두 전방주시 태만으로
차량을 살피지 않고 주행하다 일어나는 사고가 허다합니다. 특히 자전거 역시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 시와 마찬가지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장은효 순경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도가 내년 정부 예산 7조 8,06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정부 예산은 올해 국비 7조 1,481억 원보다 약 9% 증가해 역대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주요 신규 사업별 국비는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130억 원,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지정 74억 원, 충남광역형 환경교육연수원 조성 30억 원 등입니다. 이 밖에 계속 사업으로 서해선 복선전철 5,930억 원, 성문산단 인입철도 78억 원, 남당항 다기능 어항 개발 30억 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국비 확보 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부터 경찰관이 배정되지 않아 사실상 방치되어 온 당진 우강면 치안센터가 다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민생 침해 범죄 증가로 경찰관 1명을 배치했는데요. 우강면은 치안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인근 합덕파출소가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서산시가 7일부터 수소 충전소를 운영합니다. 음암면 서해로 서산 IC 길목에 위치해 서산과 태안을 찾는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충전소는 하루에 100대를 충전할 수 있는 규모로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연중 무휴로 운영됩니다. 홍성군 신장로 문화예술연구소가 공공미술로 천태리 할배할매 이야기 보따리를 풀다 프로그램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술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는데요. 어르신들은 13차례에 걸쳐 자신들이 겪고 살아온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했고 완성된 작품은 시민 공유 공간에 전시됐습니다. 예산군이 향천리 마을 관통도로 2차선 확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공사는 마을 수건 사업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해 지난 4월 착공에 들어갔는데요. 구는 총 19억 원을 들여 500m 구간에 대한 도로 확장과 주차장 설치 공사를 이달 완료했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화요일 오전 기온 영하 3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낮아져 아침 기온은 내륙 지역에서 영하권에 들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죠. 오전 기온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로 떨어집니다. 청량 영하 5도, 홍성과 예산 영하 4도, 당진은 영하 3도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5도 안팎까지밖에 오르지 못하면서 춥겠습니다. 서산과 홍성 지역 5도 전망됩니다. 주간 날씨 보시죠. 중국 쪽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당분간 맑겠습니다. 다만 서해안에는 바람이 초속 8에서 14m로 강하게 불 것이란 예보입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 중부 해상은 흐리겠고 남부 해상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파고는 최대 1.5m까지 일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대기가 매우 건조한 가운데 바람도 불면서 작은 불씨가 쉽게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주말 검사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이틀 연속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3차 유행의 정점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총체적인 위기 국면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8일부터 3주간 전국적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